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 메신저 라인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라인 야후를 들고 와봤습니다. 라인 야후가 운영하는 라인은요, 일본, 태국, 대만 등에서 점유율 1위 메신저입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 같은 그런 메신저죠. 라인 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 지금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의 사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라인 야후는 라인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정보를 포함해서 약 44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지난해 사건이군요. 예. 유출 규모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51만 건까지 늘어났는데요. 라인 야후는 사내 시스템 등을 공유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격인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3월과 4월에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라인 야후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이런 업무를 위탁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았냐?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행정지도 내용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자본관계 재검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대해서 한국 기업인 네이버 지배력을 줄이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죠. 그래서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말을 일본 정부가 꺼내 들은 건, 이거는 네이버 측 지분을 좀 정리하라라는 의미로 사실상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안 문제가 있으면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면 되는데 자본관계까지 재검토하라는 건 선 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커졌습니다. 보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라인 야후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이런 문제들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책을 냈는데도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차례나 이례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일본의 통신기업인 NTT 도모코가 개인정보 596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가 지금 문제가 됐었어요. 라인 야후가 유출한 그 개인정보 건수보다 거의 10배가 넘어가는 수준이죠. NTT 도모코가 우리 이 문제 보완할게 라고 대책을 내놨는데 일본 정부는 이걸 수용했단 말이죠. 근데 라인 야후에 대해서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 이것도 2번이나.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외교적 문제,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총무성의 행정지도라는 게 행정지도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라인 야후는. 이 플랫폼 기업은 무형의 인프라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라든지 행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보복이 있을지도 모르고 사업이 또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으로서는, 특히 IT 기업,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이 행정지도라는 게 사실상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는 조치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인 야후가 최근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네이버로부터의 기술 독립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중호 CPO가 이제 이사직에서 물러났거든요. 그 신중호 CPO가 사실상 그 라인 개발을 총괄했던 그래서 그분이잖아요. 라인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인물인데요. 그 사람을 이사진에서 뺐다. 근데 그리고 기술 독립을 하겠다. 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게 발표가 되니까 진짜 이제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우기가 본격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방식으로 요구를 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일본 정부의 속내를 이제 낱낱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 일본의 데이터를 외국에 맡길 수 없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인사가 명실공히 일본 인프라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라인 야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아마 이제 라인을 한국과 이제 합작한 회사 이렇게라기보다는 일본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긴 일본에서는 이 라인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24 같이 정부 서비스에도 이용을 하고 결제 서비스에도 이용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웹툰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연계돼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리고 심지어 일본인들의 개인 정보를 그것도 한국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둘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라인은 네이버의 기술로 만든 메신저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네이버가 아닌 한일 합작 기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그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그 64% 정도의 지분을 가진 A홀딩스라는 지주회사입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이제 절반씩 그 A홀딩스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라인의 출발점은 네이버입니다. 네. 그 네이버의 일본 법인인 네이버 재팬이 2011년 6월에 이제 일본 시장에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내놓습니다. 그 이전까지 네이버 재팬은 야후 재팬이나 이제 구글에 밀려가지고 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어요.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는 2011년 3월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라인 개발진은 음성 전화가 이제 불통이니까 그때 모바일이 유일하게 이제 안부를 전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걸 보면서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을 겨냥한 메신저 라인을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라인은 일본어세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뭐 태국이나 대만,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에서도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만 약 9,6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동남아 지역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합치면 거의 2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만든 라인을 그냥 네이버가 갖고 있었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왜 합작을 하지? 네이버의 라인과 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이 합친 거는 2019년의 일이었습니다. 19년에. 이미 일본 시장에서 메신저 1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작을 잘 나가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2019년에 통합을 발표한 건데요. 그 당시에 네이버는 라인페이라는 이제 페이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소프트뱅크도 페이페이라는 더 잘 나가는 이제 페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출혈이 컸던 거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계속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사가 그 라인과 야후재팬이 힘을 합치면 그 우리 아시아에서 그 시장 지배력을 굳혀가지고 좀 글로벌 빅테크들에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라인 야후를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까지 내걸었냐면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선도 AI 테크 기업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이제 라인야후가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다 할 통합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성과가 없으니까 이런 그 정보 유출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이제 결별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결별설의 시작은 일본 정부의 그 행정지도, 이번 행정지도 때문에 본격화된 거죠. 그렇죠. 최근 한국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반반씩 갖고 있긴 하지만 애초부터 이제 이사회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자사의 우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를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과기통신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 이제 네이버 측과 이제 협의해서 파악한 내용이라고 전한 거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사실 통합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네이버는 이미 옛날부터 이런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아. 그렇죠. 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설명인 것 같긴 한데 네이버 입장은 어떤가요? 네이버는 그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어떤 방향이 좀 기업에 더 이득일까 이런 걸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그 네이버가 해외에서 라인을 매개로 뭐 간편 결제나 웹툰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 지분을 이제 넘기게 되면 글로벌 사업에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라인 지분 매각은 또 라인을 개발하는 이제 한국 엔지니어를 포함한 직원들의 고용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라인이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만든 거죠. 엔지니어들이. 그렇죠. 그래서 한국 직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노동조합은 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입장문을 내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이고요. 국내에 있는 라인 계열 구성원들은 한 2,5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있는 라인 계열사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는 곳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라인 플러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일본을 제외한
특히 나머지 국가들에서 이제 라인 관련 해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됩니다. 거기가 알짜겠네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지금 해외 사업, 특히 대만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네네. 라인 메신저가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죠. 또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또 동남아시아 시장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꺼번에 우리가 아닌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지분 그런 매각을 하게 지분 되면. 매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려가 이렇게 큽니다. 그 네이버 노중에서 이런 식의 반대 지분 네. 매각 반대 성명 입장을 밝힌 거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카라쿠베라고도 하죠. 네, 한국의 네. 대표적인 IT 기업 네이버, 카카오, 라인, 네. 쿠팡, 배민까지요. 배달의 민족까지요. 그렇죠. 이게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업을 여겨지고 연봉 수준 되게 높고 그래서 굉장히 실력 좋은 IT 엔지니어들이 많이 가 있는 회사가 또 라인이기도 하고요. 일본이 지금 기술이 없는데 한국으로부터의 기술 독립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라인 플러스 등등의 직원들이 지위가 조금 고용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불안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를 돕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분을 매각할지 말지는 사실 결정하는 주체는 네이버입니다. 이제 네이버가 상황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가 비판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쭉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소프트뱅크가 적극적으로 네이버 측 지분 매입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는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경제 안보를 빌미로 부당하게 개별 기업 문제에 좀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렇죠. 보안 문제였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요. 말이 안 되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초반부터 네이버의 입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생각이 가장 우선해야 되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대응을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 일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식의 대응을 한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이게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향후 어떻게 보면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 네이버 입장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서서 지금 이 문제는 한국 기업에게 심각하게 부당한 조치다. 여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정도의 멘트는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이제 보고 그런 메시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런 비판을 받은 거죠. 자본관계를 재검토한 지분을 매각하는 많이는 그건 네이버가 이제 결정하라고 하고. 그렇죠. 그에 앞서서 이제 네이버가 혹여라도 지분 매각을 할 때 그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먼저 좀 방패막이 돼줄 수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우리 정부 도대체 어디 있냐, 뭐 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져서 계속 그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럼 지금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행정 지도를 내렸어요. 두 차례나.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 답변하라 라고 밝힌 게 시한이 7월 1일이죠. 네, 7월 1일까지 이제 대응책을 정리해서 내놔라.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이 7월 1일 안에 우리가 네이버와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도 이게 어려울 수 있다. 이게 7월 1일까지 내는 게 답변 내는 게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매각가, 그러니까 얼마에 매각할지 뭐 이런 거를 둘러싼 이견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이건 역시 실적 발표회 자리에서 밝힌 건데요. 아직 우리가 얼마나 매입할지도 못 정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진 지분을 얼마나 가져갈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협상이 이렇게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7월에 지금 라인야후가 총무성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기 답변에 지분 매각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일단 확인을 하긴 했어요. 얘기를 해주긴 했고 이게 결국은 지분 매각 협상 같은 건 뭐 자본관계 재검토라든지 재조정이라 재검토라든지 지분 매각 같은 거는 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7월 안에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7월 1일까지 일단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 안에는 그러니까 지분 매각에 관련한 표현이 안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압박해서 뭐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그런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네이버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7월 1일이라는 기한이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지분 매각을 할지 말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지금 협상 중이긴 하지만 네네네. 결론이 지분 매각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근데 다만 7월 1일 그 보고서 안에 지분이 뭐 들어가지 매각한다 않는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지분 매각 없이 일본 정부 조치에 반하면서 플랫폼 사업하기도 사실 지금 어려운 모양이 돼버렸고 그쵸. 지금 일본 우익들은 계속 라인 야후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라고 하면서 정치성 얘기를 그쵸, 하고 앉아 그쵸. 있고 그럼 사업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네이버가 라인 야후의 지분을 좀 매각하자니 이게 지금 자칫하면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지분을 매각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쵸, 그럼 그쵸. 이게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라인을 매각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네이버 구성원들도 우리는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네이버의 고민이 아주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일본 정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정 지도를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방패막이만 좀 대줬으면 그쵸. 이 그러니까 정도까지는 아닐 그렇죠. 거라고요. 사실 이 문제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그 기업 간의 문제입니다. 사실 정부가 이제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데 일본 정부가 먼저 부당하게 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도 메시지를 좀 강경한 메시지를 낼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비판도 아주 거세진 거죠. 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면 그 돈으로 이제 AI 같은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투자의 여력이 커지는 거라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이제 있습니다. 라인 지분 일부를 네네. 매각을 한다면 예. 그 돈이 들어오고 네네. 그 돈으로 이제 AI 투자를 그렇죠. 한다. 지금 네이버 지금 온 빅테크들이 다 AI에 그 투자를 하고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버에게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을 뭐 매각할지 말지 결정은 되지 않았고 협상 중이긴 하지만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죠, A홀딩스, 거기서 네이버가 가진 그 50%의 지분 가치가 한 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 8조 원. 그리고 그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1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거를 다 사들일 여력은 없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10조 원이 우리 입장에서는 야 10조 원, 야 더 받아야지 라는 생각 당연히 할 거예요. 그쵸, 이거 그쵸. 기술도 우리 거고 예. 우리가 다 일본의 메신저 1위를 만든 게 결국 우리 기술이고 네이버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10조 원으로 돼? 뭐 더 받아가야지 라는 게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 근데 애초에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가 그 10조라는 거를 다 감당할 여력이 되느냐, 이것도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시장 얘기이고요. 지금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최근에 좀 잘 못하면서 뭐 예를 들어 위워크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손해를 봤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게 단순히 지분을 팔고 말고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분을 판다고 하면 그 남은 사업을 어떻게 할지. 사실 아주 네이버가 라인에서 손을 떼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엔지니어들이 있고. 그렇죠. 한국 뭐 고용 문제도 달려 있고, 사실 그리고 그거 이용해서 네이버 웹툰도 일본에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외에 동남아 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이제 동남아 사업을 떼서 그럼 우리가 네이버가 가져오면 안 되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 사업을 아까 하는 곳이 주로 이제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그렇죠.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지금 라인 플러스. 그렇죠. 국내에 있는 라인 플러스니까. 그럼 라인 플러스를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 결국엔 그런 차원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라인 플러스를 가져오고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지금 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아마 뭐 지분 가격을 정하고 뭐 얼마나 팔지를 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남은 이 지분을 판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좀 재편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야후 사업들, 라인 야후와 네이버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 소속 회사들도 너무나 많고 이래서 이거를 딱 라인 플러스만 딱 떼고 동남아서만 딱 이렇게 발라내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군요. 어려울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참 갈 길이 머네요. 지금 각국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있고 플랫폼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와중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라인 야후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도 크고요.
지금 7월 이후에 라인 야후를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요,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저희가 한번 가져오겠습니다.